바이덕트 딜라테이션에서의 우리 초음파 소견은 담도 폐쇄와 확장의 진단 있나 없나 보고, 폐쇄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면은 찾아보고, 그리고 폐쇄 원인에 대한 평가하는 데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덕트가 두꺼워져 있고 할 때 우리 부분이 두꺼워져 있는지 어느 정도 심한지를 일단 관찰하는 데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바이덕트는 인트라헤파틱 바이덕트하고 익스트라헤파틱 바이덕트로 나뉩니다. 인트라헤파틱은 헤파틱 덕트의 퍼스트 브랜치까지를 얘기하게 되겠고, 익스트라헤파틱 바이덕트는 커먼 헤파틱 덕트, 커먼 바이덕트 이하를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헤파틱 덕트의 퍼스트 브랜치는 최대 2mm까지가 정상이고, 세컨 브랜치는 1mm까지 정상이거나 주위 포탈 베인의 40% 이하의 직경까지를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는 이제 프록시말 쪽은 5mm, 디스탈 쪽은 6mm까지를 정상으로 봅니다. 대략 6mm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올드에이지에서는 8mm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콜레시스텍토미 했는 분에서는 이렇게 주위가 세컨드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10mm까지 정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이상인 경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도 우리가 초음파상으로만 안 보이는 어떤 obstruction 된 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T 같은 것들을 워크업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노멀 바이덕트를 찾는 걸 잠깐 보면은 이 구조가 이게 맨 뒤에 포탈 베인이 있고 그 위에 헤파틱 아테리 그보다 약간 우측에 이런 바이덕트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 때 GB 서브코스탈이나 이쪽으로 그 포탈 베인을 이렇게 쇼덱시스로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제일 뒤쪽에 포탈 베인이 있고, 그 왼쪽 위쪽에 헤파틱 아테리, 오른쪽 위쪽에 바이덕트가 이렇게 쇼덱시스로 잘려서 미키 마우스처럼 보이는 미키 마우스 사인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요 보이면 오른쪽 위쪽이 이제 바이덕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탈 베인 위에 이렇게 두 개의 연예코에 스트럭처가 보이고, 오른쪽 뒤쪽을 이렇게 롱지로 이렇게 돌려보면 바이덕트를 이렇게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이제 직경이 늘어나 있나 그런 걸 볼 때는 여기 보이는 헤파틱 아테리가 크로스되는 이 부분을 제뉴로 하는데 이쪽 바로 지나서 측정을 하셔서 이게 6mm보다 큰지 10mm보다 큰지를 측정을 하시면 바이덕트 딜라테이션 위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덕트는 페리페라 쪽은 이제 포탈 베인의 주행을 따라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쪽에는 umbilicus 포션의 안쪽으로 이렇게 위치하게 있고, 라이트 포탈 베인을 따라서도 따라서 같이 위치하게 되고, 중간에 이제 호리전탈 포션에서는 이쪽으로 안쪽으로 위치하게 되고, 아까 봤던 익스트라헤파틱 바이덕트는 어떤 부분에서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덕트 딜라테이션도 이렇게 몇 가지 형태로 나눠봤습니다. obstructive dilatation, non-obstructive dilatation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benign disease, malignant disease도 있는데, 스톤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고, benign stricture, 그리고 우리가 콜란지오셀룰라 카시노마 중에 좀 디스탈 익스트라헤파틱 내지는 메인 헤파틱 덕트 쪽에 있는 바이덕트 캔서하고 CS 인피션, 플레도 파시스트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나이 스트리처는 우리가 초음파로 원인을 알 수는 없고, 일단 GB 바이덕트가 이렇게 딜라테이션이 돼 있다라는 소견이 보이면 우리가 9mm고 젊은 남자니까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CT를 찍어서 어떤 obstructed 원인을 찾아봤는데 뚜렷한 원인이 없다. 이런 경우에 비나이 스트레이처 같은 거를 열심히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수술을 했다든지, 스톤을 치료를 했다든지, 췌장염을 알았다든지, 콜란자이티스를 알았다든지, 이런 원인에 대해서 한번 워크업을 해서 이런 비나이 스트레이처가 생길 만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스킨 튜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리힐라 콜란지오 셀룰라 카시노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트 레프트 메인 헤파틱 덕트 이쪽에 이제 생기는 콜라지오 셀룰러 카시노마가 있고 여기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내부에 덕트 내부에 페리덕탈 인필트레이션 되는 타입 그리고 페리덕탈 폴리포이드 안에 이제 폴립처럼 자라는 타입 그리고 메스 포밍하는 이런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보통은 이게 뚜렷한 메스가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발덕트에 생긴 캔서이기 때문에 발덕트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좌측 우측 헤파틱 덕트가 이제 만나는 부위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좌우 담간 함유부에 이제 연결이 안 보이는 그런 소견이 제일 특징적이면서 나중에 헤파틱 덕트가 늘어나 있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스가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잘 보이지 않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이런 발덕트 딜라테이션이 있으면 항상 의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타입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고요. 중대는 황달과 피로를 주소로 방문했는 환자입니다. 양쪽 발덕트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이 중간부의 경우에는 약간 메스 포메이션이 관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합해지지 않는 발덕트 딜라테이션이 있을 때 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경우는 이제 디스탈 CBD 쪽은 정상적으로 늘어나 있지 않은 그런 소견을 보시면 위치가 대충 좌우 헤파틱 덕트 함유부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경우는 이제 클라킨 튜머를 의심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CBD 캔서 익스트라 헤파틱 콜라지오 셀룰러 카시노마는 이제 인필트레이션 타입도 있고 이렇게 내부에 폴리포이드 폴립 메스처럼 형성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초음파를 이렇게 봤을 때 딜라테이션 된 디스탈 쪽으로 해서 이런 약간 그레이 컬러 정도의 메스 라이프리즘을 관찰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잘 트레이싱해 보시면은 그런 것도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발견을 할 수가 없다면은 당연히 CT 등 추가적인 워크업을 방식을 해야 되겠죠. 이 경우도 보면은 이제 디스탈 쪽으로 CB가 늘어나 있고 내부에 약간 그레이 한 컬러 정도의 메스 같은 것들이 내부에서 관찰되고 있는 이런 케이스로서 초음파로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리엠플러리 캔서입니다. 이거는 초음파로 관찰하는 게 거의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듀오데너메 메이저 파필라에서 2cm 안쪽으로 생기는 그런 아데노카시노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좌우 팡크레아틱 덕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CBD 덕트하고 이쪽 끝부분에 생기기 때문에 팡크레아틱 덕트 딜라테이션도 같이 생기는 것이 좀 더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디스탈 쪽에서 레프트 IHD 딜라테이션 소견 보이고 GB도 늘어나 있고 라이트 IHD 딜라테이션도 보이고 팡크레아틱 덕트도 이렇게 늘어나 있고 그래서 위치가 이제 초음파로 여기 앰플라를 튜머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음파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앰플라인지 감가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방을 P덕트, GB, IHD, 디스탈까지 다 늘어나 있으면은 이런 페리앰플러리 튜머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CT에서 진단될 케이스였고 플라스틱 스탠트 같은 사용하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non-obstructive dilatation 소견입니다. 먼저 플로노티스 시네시스 베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발덕트에서는 파라사이트 있고 다 아시다시피 디퓨즈하고 와일드하고 유니폼한 페리페랄 IHD 덕트의 딜라테이션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투매니 덕트 사인, 페리페랄 덕트가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게 발성으로 보이는 경우에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늘어난 덕트의 에코가 좀 많이 에코제닉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디스탈 쪽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페리페럴 P덕트, 발덕트들이 보이면서 에코제닉하고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거는 초음파로는 액티브 인펙션하고 과거의 인펙션 시콜레하고 감별은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루코자 하이포플라지아가 있기 때문에 에코제닉한 페리페럴 덕트 소견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탈 쪽으로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메인 그 CBD 덕트는 별로 늘어나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뭐 다발성으로 페리페리만 늘어나 있는 경우에 주로 이제 히스토리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해볼 수 있고, 뭐 액티브한 경우에는 GB 내부에 이런 프로틴이랑 기생충도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콜레도칼 시스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레도칼 시스트는 뭐 레어한 컨제니탈 아노말리가 되겠습니다. 익스트라헤파틱 바이덕트의 디스프로포셔널 디라테이션 소견을 하고 인스턴스는 이 정도 되겠고, 뭐 보통 증상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뭐 가끔 이게 늘어난 것 때문에 abdomen pain 호사다 오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AUPBD, Anomalous Union of Pancreatic Bile Duct가 있는 경우에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 스핑터 어디 시스템의 이제 문제 때문에 리피덕트하고 이게 위치가 원래 조금 더 디스탈 쪽에서 문학돼야 되는데 이게 좀 뒤쪽에서 이렇게 잘못 문학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이제 피덕트가 같이 안 잠기고 동시에 끝에서 잠겨버리기 때문에 피덕트의 펑크라틱 주스가 그 CBD 쪽으로 이렇게 자꾸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역류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쪽에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고 딜라테이션이 되면서 이쪽에 이제 콜레도칼 시스트가 생기고, 이게 결국은 콜란지오 셀룰라 카시노마가 잘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타입은 1부터 5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거는 퓨지포머 타입, 세컨드는 세큘라 타입,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듀오데노 쪽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타입, 네 번째는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만 있는 경우, 다섯 번째는 인트라 헤파틱 덕트만 늘어나 있는 경우, 뭐 이런 타입으로 나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심하게 CBD가 늘어나 있는 이런 경우 보통 이제 퓨지포머 타입 1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CT 등을 찍어서 이게 GB가 늘어난 건지 CBD가 늘어난 건지 판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추가적인 워크업을 통해서 진단을 해서 진단이 되면은 이건 캔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술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GB 월 티크닝의 여러 가지 케이스, 그리고 바이덕트 딜라테이션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그런 질환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시죠. 예, 이거 질문. 크로닉 콜레스테롤 들은 그 비디하는 그거 나온 거는 CT 파인딩이죠. 저기 손파 파인딩입니까? CT 파이팅. CT죠. 있긴 한데 뭐 CT를 베이스로 우리가 좋은 파일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좀 한 번씩 궁금한 게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 사이즈 잴 때 그거 헤파틱 아트리 위치에서 보통 잽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1cm 하방? 그 개인용가? 그쪽에 조금 더 밑에 밑에 내려가야 재야 돼. 어디 학회 같은 데 들어보면 또 거기서 재라고 헤파틱 아트리 재라는 데 거기 재라고 얘기하는 조금 밑에 내려고 어떤 데는 두 군데 다 재라.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왜냐니까 네. 사실은 헤파틱 아트리가 그쪽 사이에 이렇게 크로싱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바깥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경우도 있어서 맞아. 이게 눌리면 왠지 좀 작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 사이에 이게 너무 디스탈 쪽으로 오면 약간 네. 더 늘어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있는 두 군데 다 재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 두 개 다 쟀어 그러면 큰 거만 그러니까 지금 헤파틱 아트리가 지금 원래 요 안쪽에 있는 게 보통 뭐 75%라고 바깥에 있는 게 25%라고 얘기하던데 뭐 보통 이게 학회 이런 데서 보면 이 그림이 이게 바깥에 있는 그림이 좀 많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근데 안쪽에 있으면 왠지 눌려가지고 조금 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바깥에 있으니까 지금은 저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1mm, 2mm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분리더라도 결국은 이제 페톨로직 스테이트가 되면은 업스트림 덕트 딜라테이션이 오니까 저 부위도 같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부분 다 노말해서요. 약간 여기 짤롱하고 그 밑에는 좀 늘어나고 이런 그런 많이 많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슈파인에서 재는 거하고
대급이 조금 대급회초가 조금 더 작고 슈파이나게 약간 굽어가지고 오버하게 스매싱 되는 수가 있어요. 대큐트에서 되는 게 좀 더 스트레이트 되거든요. 그렇죠. 네. 트레이싱을 쭉 하다 보면 사실은 약간 헤파틱 아트리 있는 프록시마 그쪽만 약간 보이고 그 밑에는 그냥 그렇지, 뭐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애써 그냥 무시하면서 넘어가는 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컴프레션 하면 조금 낫긴 나요. 낫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잘 모이면은 트랜스버스에서 핑크에서 헤드 찾아가고 헤드 렌즈 디지털 12에서 거기서 버티칼 돌려서 거꾸로 보면 거꾸로 가는 이렇게 보시면 디지털 12에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초음파하다가 콘더스의 아데노마요마토시스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뭐 이 사람이 40대 중반이었고 남자고 스톤도 좀 보이고 뭐 이런 뭐 담낭에 그런 게 있다니 초음파는 몇 번 해보긴 해봤는데 그것도 그런데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CT 한번 찍어보라 그랬거든요. CT를 찍었는데 역시 뭐 아데노마요마토시스 같은데 뭐 제가 봤던 대로 스톤도 보이고 거기서는 수술 번호를 받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영상의학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보통 아데노마요마토시스 있으면서 스톤 있으면 되게 수술 권유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데노마요마토시스 같은데 이거 수술을 꼭 권해야 되나? 요새 외과에서는 수술을 좀 많이 권하는 것 같아요. 예. 영상의학과에서 CT 한번 찍어보라 했는데 마요마토시스 같긴 한데 제가 그때도 이제 아데노마요마토시스의 경험이 많지 않은데 안에가 이게 크리스탈이 있는 건 잘 모르고 이 영상이 뭉개지니까 CT 한번 찍어보라 하면서 했는데 뭐 CT에서 이게 영상의학과에서 수술을 권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권하는 게 맞는 건지. 여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이 외과 손들은 좀 집이 수술 많이 권하고 집이 안에 예, 예. 머리 예, 크리스탈이 썩은 오긴 이건 분명히 모양은 아데노마요마토시스가 분명한데 약간 뭉개지길래 경험이 없어서 이게 아데노마요마토시스가 이게 영상이 뭉개지는 게 맞나 스톤은 따로 보이고요. 환자는 무증상이었거든요. 에이지가 좀 많은 사실 그 캔서랑 DD가 차분이기 잘안 때문에 되니까. 예, 한달 그 아데노마요시스 자체가 캔서랑 DD가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그래 보여도 컨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수도 옛날에 뭐 논문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요새 복강이 자신 있으시니까 수술을 좀 많이 흉터도 해요. 덜 나고 예. 뭐 회복도 빨리 되고 이게 뭐 폴립이 있을 때 뭐 지비스톤이 이런 뭐 수술 인디케이션 이런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스톤 자체가 약간 리스크 팩터가 되니까 좀 안전하게 가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무조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좀 팔로우를 하다가도 좀 약간 많이 두껍다 싶으면 GS 가서 일단 상담을 하고 오라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저도 동일한 이유로 GS를 보냈더니 수술해가 돌아왔더라고요. 그렇지 않아. 원래는 대부분 바로 수술하는 게 그냥 보내준 적이 없는 것 아, 같습니다. 뭐 제 처음부터 보자면 이거 수술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수술하자. 날짜 수술하고 거기서 입장에서 보내면 낸들 어떡하라고 그냥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맞지. 그걸 갖다가 보자고 하기에는 세상도 험한데 맞아. 권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지비 수술이 앞에 수술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냥 뭐 저도 그럼 이게 뛸 필요 없는 사람 보내는 싶어 괜히 찝찝하고 이제 가다가 여쭤봤어요. 근데 지비가 과연 사람한테 필요한가 싶은 생각 드는 게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지비 수술했는데 수술하고도 아버님 술도 잘 드시고 고기도 잘 드시고 뭐 별로 사시는데 불편한 게 없어가 지비하고 앞에는 외과센터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것이 좀. 근데 지비 수술하고 또 소화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또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외과 쌤들도 다 뻥이라는데 아 진짜요? 맨날 그 얘기하시는 거 그거 아니라고. CBD가 딜라테이션 좀 되잖아요. 지금. 네. 제가 모틸리티도 이제 하부를 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GB를 떼버리면 담즙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담즙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면 이제
스몰 바울 내에 있는 폐하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뱃속에 사는 유산균 종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산균 종류들이 보통 소장에 있는 유산균들은 가스 포밍을 안 하는데 이게 폐하가 바뀌어버리면 가스 포밍하는 유산균들이 모이면서 실제 집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스몰 바울에 가스 보이는 사람 심플 찍으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 사람 에이지인가 싶어봤는데 환자가 오히려 변비락하거든요. 이게 모틸리티 입장에서는 안에 폐가 바뀌어서 이게 좀 그런 거 소화불량 실제 생깁니다. 장내 세균하고 관계 있다는 거죠. 요즘 뭐 장세균까지 좀 연구 많이 해줬나요? 밤 10시에 치킨을 시켜 먹는 이유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고 장내 세균이 시키는 거라고. 야,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내 세균의 앞으로 연구